예,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 교수입니다. 이 시간은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한방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축성 위염은 위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위샘, 즉 위선 조직이 소실되어 섬유 조직과 같은 다른 조직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점막이 얇아지고 점막의 색조가 탈색되어서 점막층 또는 점막 하층에 혈관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형태의 위염을 말합니다. 또한 장상피 화생은 위 내시경 검사상에 위 점막에 회색이나 흰색이 융기된 병변과 같이 이상 상태가 나타나서 이를 이제 위 조직을 현미경적으로 확인할 경우에 위 점막이 장의 점막처럼 변해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은 흔하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의 감염으로 인해서 병이 주로 발생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위축성 위염의 진행은 주로 이제 환경이나 음식 요인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가벼운 위축 상태, 또 중등도 위축 상태, 심한 위축 상태의 위 전정부와 체부의 모습인데요. 이런 경우에 심한 위축 상태에서는 실핏줄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 상태에서 내시경 진단 후에 설명을 들은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하게 되겠죠. 주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암이 될 수 있다는데, 그럼 이 암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와 관련해서 위축성 위염이 위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높을까요? 대략적으로 만성적인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 위암 발병률은 한 1% 정도 내외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위암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위축성 위염이 장상피 화생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냐면 장상피 화생이 없었던 경우보다 위암 발병률이 10.9배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축성 위염과 더불어서 장상피 화생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암의 발병 여부에 대해서 감시하는, 그러니까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더불어서 주요한 발병 원인이 헬리코박터 균이라고 그랬죠. 이 균을 제균하는 제균 치료를 반드시 받는 게 좋겠지요. 또한 위축성 위염에서 위암으로 이제 진행하는 위험 인자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또 위축성 위염이 일정 부위에 국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넓게 퍼져 있는지와 같은 어떤 정도, 마지막으로 장상피 화생의 동반 여부가 중요한 인자가 됩니다. 이를 염두에 둬서 미리 걱정하거나 하실 필요 없이 규칙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확인하고, 또 헬리코박터 균에 대한 제균 치료를 받고, 또 식이 조절을 이제 하시면서 관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헬리코박터 균의 제균 치료를 하면 위축성 위염 및 장상피 화생이 좋아지나요? 궁금증을 갖게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헬리코박터균을 제균 치료함으로써 장상피 화생이 좋아진다는 보고는 일부 연구에서는 이제 된 바 있고요. 또 효과가 없다는 보고도 있어서 아직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또한 헬리코박터균을 갖고 있는 위축성 위염 환자에 대해서 균을 죽이는 제균 치료에 대한 연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메타 분석이라는 이제 연구 결과물들을 종합을 해본 그런 보고에 의하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양성인 만성적인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 제균 치료를 하면
위의 몸통 부위, 위체부의 만성 위축성 변화는 호전이 뚜렷이 나타났다. 또 위 전정부의 만성 위축성 변화나 위 전반에 걸친 장상피 화생은 호전되지 않았다. 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축성 위염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해서는 위축성 위염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또 헬리코박터 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균 치료를 하는 것이 위축성 위염의 발생이나 또 진행을 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짠 음식이나 탄 음식, 또 일부 가공식품들의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또 비타민 A와 C가 풍부한 야채 및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또 더불어서 이제 위 점막에 자극이 되는 소염 진통제나 또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 또 일부 항생제, 또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에 쓰이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 등의 장기 복용 시에는 그 전문의와 상담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할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위축성 위염의 한방 치료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 위축성 위염은 크게 실증과 허증으로 나누어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임상적으로 기본이 되는 어떤 진단의 유형은 위음허라는 어떤 변증 유형이 주로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체라든가 어혈, 식적 등의 원인이 함께 이제 병발할 경우에는 이를 이제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약제가 이제 많이 권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음허의 증상이 두드러질 경우에는 속이 은근히 아프거나 열감이 느껴지고, 입이 마르고, 혀가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변하면서 설태가 줄어들고, 대변이 굳어지는 등의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위탕이라는 약제가 많이 활용이 되겠고요. 이러한 한약 치료가 위축성 위염을 치료하고 위암의 진행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제 한의사,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중의사죠. 이 중의사들이 내시경 검사를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다수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 논문을 이제 주로 찾아보는 어떤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위축성 위염에 관련된 논문을 검색해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에 36건의 임상 논문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임상 논문들은 물론 아주 질이 높은 연구는 아니었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되겠는데요. 이제 위축성 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끼 양음 활렬 시켜주는 처방,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위음어에 쓰이는 처방류인데요. 이러한 처방을 위축성 위염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투여한 결과는 위 내시경 검사상 위 점막의 병변 부위가 3분의 2 이상 개선이 되었고요. 또 증상도 호전되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라는 보고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제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 위축성 위염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고, 또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면 당연히 제균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식이 관리는 이제 맵거나 짠 어떤 자극적인 음식, 또 탄 음식, 또 가공식품류를 조금 줄이시고, 그다음에 비타민 C가 풍부한 녹황색 야채나 과일을 좀 많이 드시고, 더불어서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거나 또 예방적 차원에서 병의 진행을 예방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한약 치료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